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통하는 엄마교회 통맘 특강에 와 계시고요. 네, 오늘 그 다이어트, 그 중에서도 헬시 다이어트, 예, 라는 주제로 권세나 약사님 모시고 강의할 텐데요. 그 제목이 정확하게 음식 치유 약사의 똑똑한 헬시 다이어트예요. 예, 이게 그만큼 이 제목만 들어도 이게 와닿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았거든요. 너무나. 예. 사심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네, 또 많이 알리고 싶기도 했어. 예. 봤었거든요. 이 권세나 약사님 블로그 보면서, 어우,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살 빼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로 건강한 다이어트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살만 빠져가지고 해골같이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 전제가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래서 너무나 잘 맞는 권장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듣고 알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해서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방에서 한번 해달라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많이 신청은 안 하셨어요. 그래도 그냥 제가 바라는 바는 진실로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원하는 강의를 듣고 예, 그래서 바뀔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오히려 그게 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든 많든 이 진심을 담은 강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예, 궁금하고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사실 너무 작으면 또 재미없거든. 좀 힘 빠지거든요. 뭐 주최하는 사람이나 강의하시는 분이나. 그래도 사실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더 깊게 세심하게 터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에이, 그래,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새롭게 또 이제 더 잘 알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오늘 이렇게 작게 오셨더라도, 예, 깊게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예쁘장한 토끼 같은 우리 권세나 약사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세나 약사님은 이로운 약국 부대표 약사시고 한국 푸드닥터 협회 조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이시기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청울림님의 닭꿈스쿨 자기혁명 캠프 자기 동기이기도 합니다. 부동산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여러 가지로 예,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네, 권세나 약사님입니다. 예, 너무 배울 점도 많고 예, 이 부드럽고 야리야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에 아주 뚝심이 강하신 분이고요. 약사도 있잖아요. 그 닭꿈숙 할 적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공부해서 되신 거거든요.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울 점이 많구나 하는 걸 아마 강의 들으시면서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가능하신 분들은 뭐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 나눈다, 이런 경험자의 얘기를 나눠 듣는다는 생각으로 화면도 켤 수 있으면 켜고 하면 안 찍혀, 동영상에 놓고 안 되고, 본인들만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권세나 약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션마 대표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부끄러울 정도인데, 어, 워낙에 이게 큰 플랫폼에서 강의를 이렇게 개최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긴장이 되었는데, 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해도 된다고 하시고, 또 약간 이렇게 저 개인적인 인연도 소개해 주시는 거 보면 좀 저도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좀 더 또 부담을 내려놓고, 또 오신 분들도 지금 총 11분, 저까지 11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다이어트에 대해서 에피소드 하나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강의를 들어서 얻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나 나는 왜 다이어트 자꾸 실패할까? 성공하셨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그래서 나는 왜 어떤 것 때문에 안 될까? 강의 듣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소통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도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저는 헬시 다이어트 연구소 부소장 권세나 약사라고 하고요.
저는 정말 좋은 것만 좀 소개를 해요, 성향상.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더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천마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질의 강의를 소개하시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 어떤 끝판왕이라면 저희는 건강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타 다이어트와는 다르고 정말 건강하게 아름다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계속 사실 그걸 강의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돼야 되고 그런 분들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티로서 정말 끝판왕이라고 자부심 있게 소개해 드릴 만한 곳이니까 오늘 강의 듣고 계속 이 인연을 이어가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다이어트를 원하시나요? 왼쪽에 보면은 옛날에 정준하가 무한도전에서 살 뺐던 모습 기억나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사실은 극지 않은 복권이라고 하는데 정준하를 보고서 그 내용이 깨졌을 정도로 다이어트해도 복권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는데 급하게 뺀 대표적인 잘못된 다이어트 사례죠. 얼굴에 수분이랑 그런 콜라겐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서 오히려 노안이 와서 오히려 살찌는 게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못된 다이어트에 그런 예시를 보여주는 연예인의 사례였고 또 우리 다이어트 하면 이제 나이 들면 얼굴부터 빠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부위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를 반복하다 보면 얼굴은 점점 해골처럼 되는데 뱃살이랑 엉덩이랑 그런 살은 점점 안 빠지는 이런 검형 체형이 중년이 되어 갈수록 우리가 가지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어트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헬시 다이어트를 제가 이제 황혜안 약사님이라고 하는 음식치유 약사님과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약사님과 이제 이런 이론을 공부하고 실제 해보니 이 다이어트는 이 오른쪽에 이 여자처럼 우리가 원하는 체지방만 쏙 빠져요. 양파 껍질로 비유를 하자면은 양파 1주 지나면 양파 껍질 한 겹씩 벗겨지고 2주 지나면 또 벗겨지고 3주 지나면 또 쏙 벗겨지고 이렇게 정말 지금 저희 다이어트에서 성공하신 분 중에는 키 167에 49kg의 대학생 몸매가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이런 정준하나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하신 분들은 불가능하실 텐데 저희 헬시 다이어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옛날 리즈 시절의 몸매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교육을 통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시니까 어, 흥미롭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앞서 션마님께서 절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만 강의를 해봤지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하는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이어트 연구소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요. 저희는 음식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님과 제가 생활스포츠 지도 약사로서 다이어트 전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소개해드릴 다이어트 식단 코칭 정규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식단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식단 지도사 양성 교육 과정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교육만 들어서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을 모두 겸비하고 실제로 지도사까지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 전문 기관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해당하는 분이 오셨다면 너무 잘 오셨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는 분 오셨다면은 정말 잘 오셨고요. 나는 이제 나이살이 있어서 이제 안 빠져. 나는 이제 다이어트는 안 하고 그냥 건강하게 살래. 생각하셨다면 정말 잘 오셨고, 다이어트를 했을 땐 빠지는데 금방 또 요요가 와. 나는 요요가 너무 쉽게 와. 하시는 분들도 잘 오셨고, 정말 다이어트는 힘든 건가요? 즐겁게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고민되셨던 분도 잘 오셨고, 이건 제 사례인데 제가 식탐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도 많고, 식탐이 많아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분들도 잘 오셨고, 이거는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하신 분. 이건 다이어트랑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아실 텐데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하신 분도 잘 오셨고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 인터넷에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어떻게 선별적으로 그런 정보를 취해야 할지 그게 헷갈리신 분들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 보여드리고 또 이론을 진행을 해보자면요. 이제 저희는 보통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남성분이 이게 사진을 제공해 주셔서 여자분들은 사진으로 우리 이제 셀카 위주로 찍거나 이제 최대한 날씬하게 찍고 그래가지고 비교 사진이 이 남성분이 제일 좋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제대로 무슨 옷 입고 찍은 것도 아니고 딱 봐도 조금 다른 분 같지 않나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분은 누가 봐도 약간 뭐냐, 너무 친근한 이미지라고 하면 오른쪽은 되게 대학생 같은 이미지죠. 이분 같은 경우는 37세 남성인데 2달 만에 무려 11.4kg가 빠지셨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이 남자고 직장인이에요. 뭐 요리를 뭐 잘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된 여건 내에서도 저희가 알려드린 식단 방법으로 뭐 직장인이니까 외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방법만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꾸준히 하기만 했더니 이렇게 살이 쪽쪽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왼쪽에 어떤 친근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면 정말 2달 후에 저희 식단 코칭과 함께하면 이렇게 날씬해질 수 있고요. 참 제가 제 사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저도 지금 얼굴만 비춰서 사실은 몸매가 잘 안 보이는데 다이어트 프로그램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제가 체지방만 7kg가 빠졌거든요. 체지방 7kg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일단은 아이로 치면 신생아 둘을 낳은 거고 그게 정말 체지방만 빠졌다고 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 스스로가 너무 만족스럽고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만 된 게 아니고 또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에너지 대사가 좋아져서 되게 활력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저 자신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은 저와 같이 모두 좋아지실 수가 있으세요. OX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누가 키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현마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1번. 내가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럴까 아닐까요? 현마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세요. 음, 어, X, 솔직하게. XX.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다. 병행해야 된다. 어, 아닙니다. 운동을 하지 음. 않아도 살은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식단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99%가 식단으로 가능합니다. 운동은 몸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고 식단만으로 살이 빠집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는 내가 션반님처럼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러서이다. OX. X. X 맞습니다. 내가 게으른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는 내 몸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요. 저도 제가 게을러서 살 못 빼는 줄 알았는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는 괴롭고 힘든 것이다. 음. 어, 아닙니다. 오늘도 저희가 100일 코칭 하고 있는 분이랑 매일 이제 카톡을 하는데 살 빠지는 재미에 빠지셔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또 뭘 이렇게 하고 계세요. 처음엔 물론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그 변화 자체가 힘들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는 살 빠지는 재미로 그리고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정말 선별해서 먹게끔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먹을 땐 충분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먹을 걸 충분히 먹고도 살이 빠진다고? 그러면서 되게 즐거워하세요. 이거 다이어트 괴롭고 힘든 거라는 건 X입니다. 5번은 3번이랑 좀 비슷하죠. 부지런하고 독한 사람만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X. 저는 절대 독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뭐 팔랑귀인데도 다이어트에 성공했고요. 살을 빼려면 샐러드만 먹어야 된다는 것도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사례입니다. 샐러드만 먹으면 오히려 기초대사량 떨어져서 요요가 오는 몸이 오고 저희는 충분히 잘 드시라고 하고요.
고기 먹으면, 특히 기름 있는 거 먹으면 다이어트 실패하고 무슨 고지혈증 생길 것 같아서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X. 그 다음에, 한 번에 폭식하면 안 되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게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좋은 거 아닌가? 삼식 먹고, 간식을 중간중간에 먹는 거. 이것도 X. 이게 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사실 OX는 아니고요.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해서 물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건 X가 됩니다. 나이 들면 살찌는 건 어쩔 수 없다, X.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건데, 지금 40대, 50대 분 살 쪽쪽 빼지시고 진짜 아름다워지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선입견으로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만 가능하니까 대학생 몸매로 저희와 함께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나이 들면 건강과 다이어트 건강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하면 뭔가 살 빠지고 영양 부족으로 아플까 봐. 근데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다이어트와 건강이라는 거를 순서를 정하자면 사실 저희는 건강이 먼저입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런 방법이고, 잘못된 다이어트들은 이게 맞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여기 있는 건 모두 X입니다. 다이어트 상식이 많이 깨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칼로리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 되는 거, 운동을 많이 하면 돼야 되는 거, 의지를 강하게 하면 다이어트 된다. 이거 모두 다이어트 이론 잘못됐습니다. 오늘은 이 다이어트 이론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모조리 깨고 가시는 게 좋은 포인트예요. 얻어가셔야 될 포인트예요. 우선 제가 하나씩 간단히 좀 깨봐 드릴게요. 우리가 나 많이 먹어서 나는 살이 쪄. 난 식탐이 많아서 살이 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적게 먹으면 살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적게 먹으면 살이 좀 빠졌다가 다음에 좀 먹으면 좀 찌고.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 그래프처럼 어느 순간 체중이 더 이상 안 빠진 시점이 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안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뭔가 살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리를 적게 먹어서 에너지 결핍을 유도하는 건 결국 요요가 오는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거는 내가 먹는 거와 상관없이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것으로서 칼로리 기반의 그런 다이어트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게 먹어 살이 빼겠다 이 생각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이 먹는 것보다 운동을 많이 하면 빠질 것 같아서 어느 순간은 먹는 걸 못 줄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자. 근데 그러다 보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어, 식 조절하기 어려우신 분들 운동량을 늘리시는데 그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살이 찌는 거를 섭취량과 먹는 걸로 단순 계산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칼로리 공식은 완전히 잘된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섭취 에너지랑 우리가 먹는 그 섭취 에너지랑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내는 것과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내 몸이 바뀌거든요. 내가 조금 먹은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먹으면 우리 몸은 에코모드라고 해서 조금만 먹어도 비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요가 자꾸 생기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섭취 칼로리와 소모 에너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내 몸이 바뀌고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칼로리 균형, 옛날에 이런 칼로리 균형 공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순히 칼로리 계산으로만 하면 잘못되는 게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2년 동안 살다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는 항상 제로콜라, 그 다음에 설탕 요새는 칼로리 없는 그런 설탕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살이 너무 많이 찌면서 나는 조금 먹는데 칼로리 없는 거 먹는데 칼로리 계산하면서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지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걸 몰랐던 거죠. 단순히 내가 살이 찌는 거는 칼로리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호르몬이나 효소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당뇨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똑같이 먹어도 지방이 찔 수가 있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거에 상관없이 이 인슐린이 많으면 살이 찌는 몸이 되고 인슐린이 없으면은 지방을 분해하는데 유리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섭취 칼로리 외에도 우리가 이런 호르몬이나 효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사실 이 인슐린이 오늘 다이어트에 굉장히 키거든요. 인슐린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맨 밑에 이 PPT에도 적었지만 약간 창고 열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배에 모두 뭘 저장하고 계시죠? 배에? 뱃살에 뭘 저장하고 계시죠? 창고로 치면은 창고에 지방을 많이 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거를 저장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금방 허기가 질까요? 분명히 나는 에너지를 두둑하게 갖고 있는데 이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란 호르몬이거든요. 아, 내 뱃살에 지방이 많아. 이걸 에너지를 쓰면 내가 피곤하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플 텐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키가 없어서 그러니까 인슐린이 낮게 나오면 지방이 막 이 창고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이 호르몬의 농도에 따라서 분비되는 정도에 따라서 지방이 타는 조건 그리고 저장되는 조건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훨씬 다이어트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인슐린 뒤에서 제가 강조해 드릴 거니까 한 번 더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칼로리 공식의 또 문제점. 이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칼로리라고 해도 이게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똑같을까요? 완전 다르겠죠. 왼쪽은 어떤 우리 양질의 영양소가 전혀 없이 콜라, 그 다음에 커피, 과자. 여기에 저희 양질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뭐 탄수화물 정도는 있겠죠. 밀가루가 이제 당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은 어떤 비타민이라던가 효소라던가 다른 미네랄이라던가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도 사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칼로리로 사실은 계산하는 이 다이어트 방식은 잘못된 게 이 음식을 어떤 걸 선정하냐에 따라서 내 몸에 주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음식 많은 칼로리를 먹어도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살이 빠집니다. 네, 이런 칼로리 공식은 그래서 또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이 막 김종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김종국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많고 뭐 평소에 당이 거의 뭐 닭가슴살 위주로 먹고 당분은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먹어도 금방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요가 자주 오는 몸이 되거나 내가 평소에 인슐린이 자주 분비되게끔 아까 인슐린이 뭐라고 했죠?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는데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게끔 돼 있는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똑같이 먹어도 지방으로 에너지를 못 쓰고 지방으로 저장하는 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고 그대로 이걸 소모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소모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소모할 수 없다는 거. 이런 차이 때문이라도 어떤 칼로리 균형 공식은 완벽한 이런 한계와 허점을 가지게 됩니다. 네. 요것도 뭐 비슷한데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에너지를 탄수화물에서 얻는 사람이 있고 지방에서 연소할 수 있는 몸이 있는데 이게 이런 개개인의 차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의지가 약해서 내가 게을러서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방을 잘 꺼냈을 수 있는 어떤 몸을 만들기 위한 식단과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가시면은 여러분들 모두도 의지와 상관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단순히 내가 먹은 것보다 활동량이 적어서 혹은 내가 활동한 것보다 먹는 양이 많아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칼로리 외에도 우리가 살찌는 이유는 너무 다양하고 오히려 칼로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비만에 대한 문제 정의를 더 확실히 하고 우리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거에 대한 답을 오늘 얻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정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요새 유튜브 건강 정보가 워낙 넘치다 보니까 이걸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걸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댓글 보면 성공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또 안 맞는 것 같고 뭐가 정답일까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누구는 채소 과일식이 좋다 그러고 누구는 저탄고지가 좋다,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단식이 좋다, 누구는 나쁘다. 이렇게 다양하게 유튜브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꼭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걸 따지기 이전에 어떤 상황에서는 맞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교육도 성장기에 영양이 많이 필요한 어린이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정말 나이 들어서
지금 당장의 영양이 필요하신 어떤 노인분들에겐 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만을 해결하고 싶은 대부분의 분에게는 오늘 저의 강의가 기존에는 막 어떤 정보가 맞는지 마치 눈 감고 코끼리 모습을 설명하는 것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느라 이거 종합적 인사이트가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비만의 제대로 된 이제 범인을 아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건데 그게 바로 오늘 하나로 정리하자면은 칼로리도 아니고요. 채소 과일도 아니고 바로 대사라는 키워드입니다. 대사, 메타볼리즘. 이 용어가 낯선 분도 계실 테고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대사라는,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의 공장이에요. 내 몸은 먹으면 이걸 에너지로 만들기도 하고 단백질을 이용해서 항체도 만들고 면역세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한 내 몸은 화학 공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모든 화학적인 공정을 바로 대사라고 합니다. 이런 대사가 원활해야 내가 에너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것들도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살이 찌는 진짜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까 그런 제가 우리 몸 화학 공장이라고 했는데 그런 화학 공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살이 진짜 찌는 거고요. 이거의 개별적인 원인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찝어드리자면은 너무 많이 먹는 거 상관없이 너무 자주 먹을 때. 중간에 회사에서 막 간식 툭 하나 꺼내 먹고, 왜 탕비실 가서 간식 먹고, 또 서랍 열면 간식 막 넣어놓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너무 이상하게 점심 밥도 막 덜어먹고 그러는데 왜 살찌지 하신 분들 가끔 탕비실 가서 또 먹고 그러잖아요. 저희 남편이 어저께는 회사 동료분 자꾸 살찐 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밥을 먹을 땐 꼭 밥을 반만 드신대요. 근데 회사에 오시면은 바로 서랍에서 과자를 꺼내 드신다고. 그러면 자기가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 그러신다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잦은 섭취가 비만의 원인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종원 요새 흑백 요리사 때문에 굉장히 더 이제 더 유명해지셨지만은 이제 백종원 그 요리사 대표 덕분에 설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금 좀 뭔가 안전한 식재료라는 인식을 갖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건강에 안 좋고 간에 안 좋아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백종원 아저씨 최근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배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하는 것과 별개로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게 설탕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설탕 외에도 밀가루라던가 나쁜 기름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음주도 너무 당연하겠지만은 이런 스트레스, 수면, 이런 거를 제가 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다 내 몸의 어떤 화학 공장을 움직이는데 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할리로 생각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쵸? 먹고 활동한 것만 따질 텐데, 우리 공장을 돌리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살이 찌는 그런 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리즘으로 체결이라고 다이어트 사이언스라는 책을 쓴 과학 이제 연구가가 있는데 이렇게 알고리즘을 따졌더니 이렇게 복잡하대요. 근데 그럼 이렇게 복잡한 비만 알고리즘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 머리가 아파지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만을 유발하는 이유는 정말 뭐 내가 오늘 먹고 활동한 거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는 거라는 거. 그거를 알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요거를 좀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뾰족하게 문제 정의를 해보자고요. 어, 그런 비만의 알고리즘이 복잡하게 있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비만에 대해서 뾰족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이란 대사가 무너져서 그런 거다. 대사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을 다 대사라고 하는데 모든 살찐 사람들이 대사 문제를 함께 겪고 있어요. 대사라는 용어가 왜 나에게 익숙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걸 다 대사질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사가 무너져 있을 때, 망가졌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체중까지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우리가 빼고 싶은 거는 체중이 아니라 바로 체지방이에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듯이 정준하는 수분도 빠지고 근육도 빠져서 얼굴이 완전히 홀쭉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잖아요. 그건 단순히 체중만 급속하게 빼느라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몸이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여러 가지 영양 결핍인 같은 것들을 일어나고 외형적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몸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체지방을 빼고 싶은 거고, 체지방이 바로 이 복부, 허리, 엉덩이, 특히 여기저기 껴있는 내장 지방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빼고 싶어 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체지방을 사실 이 체지방이 사실 다 에너지원들인데, 이거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어떤 우리의 대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는 것이고,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대사 유연성이 저하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대사 유연성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유연하다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하는 걸 유연한 삶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포도당을 먹으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을 썼다가, 지방을 먹으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유연하게 대사가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지방이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도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조건이 안 돼서 지방은 계속 쌓이고 어떤 당만 자꾸 에너지원으로 쓰는 사람은 대사가 유연하지 못해서 살이 찌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런 걸로 대사 유연성이 저하된 사람을 살이 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는 걸 그래프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가져와 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보이시고, 이렇게 좀 한 줄로 쭉 가는 게 보이시죠? 뭐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렇게 지방산의 농도 그래프인데, 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유연한 사람이에요. 지방을 먹을 때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당을 먹을 때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이런 유연한 사람, 이런 그래프를 보입니다. 하지만 비만인 사람은 지방산의 농도가 낮아요. 비만인 사람은 내가 먹는 에너지원에 상관없이 이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사 유연성이, 즉 이렇게 그래프가 유연하지 못하고 어떤 일적 그래프를 보이는 사람은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사람으로서 비축해둔 에너지를 지방으로 꺼내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뱃살에 지방은 많은데 당이 떨어지면은 이상하게 허기가 지고 기운이 없고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뱃살은 많은데 이상하게 당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고 막 간식 같은 거 찾는 분들, 맥심 커피 찾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달달한 게 들어가야지 좀 기운 나시는 분들이 바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요가 쉽게 오는 몸이 되고, 내가 뱃살에 이미 충분한 에너지원이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거죠. 자꾸 살만 찌고. 이런 분들이 이제 오늘 저희 어떤 교육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사 유연성이 왜 떨어지는 걸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이 대사 유연성을 결정하는 조직이 골격근이랑 피하지방이라는 건데, 내가 너무 자주 먹었는데 이 자주 먹은 거를 운동도 안 해. 계속 앉아 있어. 그래서 잦은 식사, 이게 회사에서 자꾸 뭐 쿠키 먹고 과자 먹고 간식 먹고 집에서 야식 먹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혈당이라는 게 올라가는데, 그 혈당을 움직이지도 않아. 의자에 앉아서 소모하지도 않으면은 그 혈당이 계속, 이제 혈당이라는 게 혈액에 있는 당이잖아요. 그 혈당이 계속 높은 농도로 유지가 되면은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당이 있을 때는 당을 쓰고 당이 없을 때는 지방을 꺼내 쓰는 몸이 대사가 유연한 몸인데, 어느 순간 항상 혈당이 이렇게 높은 농도 자주 먹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지방을 꺼내 쓰는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퇴화가 돼 버려요. 퇴화가 되는 것과 비슷해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제 몸이 고장 나는 거죠. 지방에서 지방을 꺼내 쓰는 그런 기능 고장이 생기면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슐린이라는 게,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인슐린이라는 게 고장 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인슐린이 이제 다이어트에 굉장한 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슐린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져야지만은
자연스럽게 지방을 분해하는 모드가 되는데 이 인슐린이라는 애가 사실은 저장 호르몬이에요. 이 인슐린이 나오면 자꾸 뭘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인슐린은 당이 높으면은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자꾸 먹고 자주 먹고 밤에도 먹고 운동도 안 해서 당이 계속 있으면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얘는 자꾸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이 자꾸 쌓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슐린도 이제 힘든 거죠. 자꾸 나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인슐린도 고장이 나요.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 몸에 이제 지방간도 생기고 고지혈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이런 대사 문제와 다이어트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사 질환이 왜 다 생기는지 이 연관성이 조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왼쪽에 요거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가면은 이제 받는 혈액 수치 검사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아, 이번에는 뭐 고지혈이 어떻게 됐고, 혈압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대사질환을 판단하잖아요. 이런 이상 징후의 모든 뿌리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슐린이 기능이 고장나서 대사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혈액 수치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상이 생겨서 우리는 병원에 간 다음에 확인하길 원하는 게 아니고 이상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수치로 나타나지 않은 이상 초반엔 뚜렷한 증상을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심지어 수치가 안 좋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약 먹으라면 약 먹고 조금 식단 관리 해보고 그렇게 우야무야 넘어가다가 나중에 뭐 혈압약이든 고지혈증 약이든 꼭 하나씩 드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에 이제 어떤 대사 질환이 혈액 수치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면 좋을 텐데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뱃살이나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 봐야 되고, 체중이 늘어나고, 특히 뱃살이 늘어났다. 뱃살에 이제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했다 하면은, 뱃살뿐만 아니라 이제 인바디 체크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내장 안에 끼어있는 지방이 이제 나타날 텐데, 이제 복부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게 생기기 시작했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나이 들면 다 뱃살 나오고 그러시잖아요. 당 없으면 기운 떨어지고 대부분이 요새는 다 해당된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좀 올해 이제 좀 앞부분에 교육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인슐린도 고치고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비만의 알고리즘도 설명해드렸지만, 그렇게 복잡한데 우리는 오늘부터 뭘 시작해야 될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슐린을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인슐린은 아까 언제 이제 농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당이 올라갔을 때. 당은, 그러니까 뭔가를 먹으면 당이 나오거든요. 아니, 뭔가를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거든요. 뭔가를 먹으면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단백질을 먹어도 나오긴 나오지만, 어쨌든 당이 첫 번째, 뭔가 먹을 때, 이제 인슐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시간을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 정확히 구분을 하면은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요. 우리가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농도가 바닥을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4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분비 저하가 이제 극대화가 되면서 이때 바로 인체는 지방을 합성하는 모드가 아니고 분해하는 모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것과 더불어 인슐린이 아까 막 자꾸 많이 나오게 되는 환경 때문에 인슐린이 고장난다고 했잖아요. 인슐린 이제 조금 나오면 인슐린이라는 애가 점점 센싱이 이제 민감해지면서 센싱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도 개선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아까 대사질환 같은 것들도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키포인트가 이렇게 간헐적 단식이 바로 그 인슐린을 고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꼭 이렇게, 그래서 간헐적 단식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굶으세요. 말씀드리면은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다가 저 영양결핍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조금 병원 가면 잘 드시고 푹 쉬세요 하니까 왠지 안 먹으면 아픈 것 같고 뭐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의문이시지만은 오늘 그렇게 기아와 단식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아는 전체적으로 그냥 먹는 게 없어요. 에너지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갑상샘 분비 기능도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이 에코 모드로 전환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다가 먹으면 바로 요요가 생기죠. 왜냐면 에코 모드, 비축하려는 모드로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먹어도 자꾸 저장하려고 하니까 요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꼭 요요가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단식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계속 굶는 기와는 다릅니다. 인슐린 수치를 떨어뜨리고 근육보다 체지방을 꺼내서서 연료로 쓰게 하는 그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근육은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분해한 조건입니다. 근육은 그대로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떨어지지 않아서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 기여와 단식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공복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는 점에서는 안 먹는 그런 조건은 비슷할 수 있지만 먹을 때는 양질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드셔주신다는 점에서 단식은 기여와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또한 우리 몸이 비축하는 몸, 저장하려는 에코 모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단식을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주 1, 2회 정도. 우리 몸이 굶었다 안 굶었다 하면 우리 몸이 속거든요. 얘가 진짜 굶는 거 맞아? 나 비축해야 되는 거 맞아? 아니면은 나 지금 에너지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게끔 주 1, 2회 정도 실시하면은 우리 몸은 에코 모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월화수목금은 우리가 일상생활도 해야 되니까 뭐 충분히 먹고 주말에만 단식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 간헐적 단식의 방법이고요. 이거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체내 대사 시스템을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안 먹을 때는 정확히 안 먹고 우리 안 먹는다고 하면서도 몰래 몰래 조금씩 저도 사실 옛날 다이어트 방법 정확히 모를 때는 이게 조금 먹는다고 뭐 영향이 있겠어 하면서 은근히 조금 뭐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안 하고 먹어야 하는 시간에만 잘 챙겨 먹으면은 간헐적 단식의 효과로서 인슐린 분비가 바닥을 치고 오히려 지방 연소를 자극하는 성장 호르몬이나 글루카곤은 많이 나오면서 지방이 잘 타는 조건이 됩니다. 또한 우리 단식이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셔서 건강의 이유로서 단식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단식원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살 빼려고 단식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식이 왜 우리한테 또 좋은지 이거는 약간 서비스 같은 거예요. 살 빼려고 했는데 내 몸이 좋아지는 선물 같은 효과가 뭐 있냐면은요. 24시간 단식을 하면은 오토파지라고 해서 우리 몸을 지금 청소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세포가 손상된 물질들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청소하는 과정을 가지려면 우리 몸을 좀 쉬어줘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는 쉴 시간도 없이 계속 활동하고 먹고 막 그런데 에너지를 쓰느라고 세포 대청소를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막 쉬어줘요. 단식을 하고 쉬어주면은 우리 이런 청소하는 기능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세포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식을 잘 하면은 그게 바로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유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런 효과를 아시고 나서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살 빠진다고 할 때도 잘 공복 시간을 오래 하셨지만 이 효과를 아시고 나서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막 72시간 단식도 하시고 하신 분들도 저희 프로그램 내에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식에 이런 선물 같은 효과가 있고 잘 쉬어줌으로써 우리 몸에 더 건강해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다이어트도 성공을 하시는 거죠. 음. 그럼 제가 지금 간헐적 단식에 설명을 해드렸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래 이제 안 먹을 땐 안 먹고 먹을 땐 먹어. 근데 대신에 어떤 걸 먹어야 돼? 안 먹을 때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안 먹을 때 뭐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우리 몸에 뭐 들어오면 다 포도당 되고 뭐 다 영양소로 따지면 다 똑같은 거라고 여예스더님 그런 분들 그렇게 하나하나 그냥 영양소로서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됐고요. 우리는 우리 몸에 독이 되지 않는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들을 먹어야 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가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근데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음식이 얼마 없을 때는 안 좋은 음식도 얼마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안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넘치죠. 편의점에도 넘치고 너무 음식이 넘쳐서 이제는 처음에는 뭔가를 먹기 전에 안 좋은 걸 먼저 정확하게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어떤 게 안 좋은 음식이냐, 뭐 햄버거, 그냥 피자, 콜라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더 그거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이거 갈비찜이에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 본 갈비찜 가져온 건데 제가 이제 이런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약사로서 이제 집밥을 많이 해주려고 저희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집밥을 많이 해주려고 레시피를 많이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 정도 나이에는 엄마한테서 요리를 어릴 때 많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백종원 이분이 이제 쉽게 한다 하니까 많이 그 레시피를 찾아보는데 항상 이런 양념을 보면은 올리고당도 있고 설탕도 있고 뭐 액상가당도 있을 때도 있고 물엿도 있을 때도 있고 근데 뭐 설탕, 올리고당, 액상가당, 물엿, 꿀 뭐 그런 게 하나하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양념 같아서 다 준비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올리고당 뭔지 모르겠지만 식이섬유도 많다고 왠지 몸에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설탕은 그래도, 맛은 좋게 하지만 건강에 대략적으로 안 좋다는 생각은 하는데, 올리고당은 그래도 좀 식이섬유가 많다 하니까 뭔가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더 이제 뭔가 어떤 문제의식 안 느끼고 애들 단맛 나면은 잘 먹으니까 막 많이 뿌려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버린 게 바로 설탕과 올리고당입니다. 어, 이런 음식들이 지금 비만의 결정적인 음식들이에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냐를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아셔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설탕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설탕의 문제가 짜르르 이 리스트 보이시죠? 설탕은 과당으로서 간에서 독처럼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질환의 원인이 돼요, 설탕이.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밥은 그래도 포도당이 비율이 높다고 하면은 이런 설탕이나 액상 같은 경우는 과당은 과일에서 온 당이라고 해서 과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액상과당이나 설탕이나 다 이제 과당의 비율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 과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간에서 대사되다 보니까 간에 어떤 독처럼 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사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음식을 안 먹어야 되냐고 할 때 일단은 정제탄수화물, 걔네가 인슐린 분비를 올리니까 하지만 특히 이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그런 외식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외식 음식, 음료수, 그다음에 그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게 간에 독으로 작용하고 대사를 교란시키며 지방을 저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서 설탕을 1차적으로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채소 과일식이라고 들어볼 정도로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다이어트나 이제 건강 챙긴다고 할 때 그럼 난 과일은 먹어야지 하고 과일 이만큼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과당이라는 말이 과일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과당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 과일일수록 과당 비율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과일도 다이어트에도 안 좋고 대사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옛날에는 과일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나오면서 따서 먹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사시사철, 사계절 내내 과일을 접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조금 먹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처럼 모든 게 풍족해지는 시대에 과일을 계속 먹으면은 이런 설탕과 똑같이 여러 가지로 간과 대사에 문제가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외에도 밀가루나 나쁜 기름, 술 이런 것들 음식을 완전히 제한해 주셔야지 대사가 회복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떤 음식을 정확히 먹지 않고 먹어야 되는지 너무 사실은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지금도 또 어느 책을 하나 보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요새 이제 인터넷에
해독혁명이라는 책도 유명해서 한번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 뭐 십자가 채소가 좋습니다. 레몬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것만 먹고, 그런 것만 먹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외식을 할 수도 있고, 집밥을 어쨌든 뭐 브로콜리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내가 가진 환경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는데, 이게 한 번의 교육만으로, 한 번의 이런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저희가 약국에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바로 이런 식단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런 교육도 물론 해드리되 맨날 이제 카톡에 올려요. 오늘 먹는 음식도 올리고 긴가민가 하면서 올리면서 하면 저희는 아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정해진 어떤 기간 내에서 식단을 코칭해 드리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런 코칭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식단 지도사 양성 과정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는 내가 항상 만든 요리가 다 거기서 거기게 되면서 또 건강하면 맛없을 거라는 어떤 선입견 하에 가족들도 다 맛없는 음식을 먹다가 밖에 나가서 몰래 이제 햄버거 사 먹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막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그런 요리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원데이 클래스라는 것도 하거든요. 네. 좀 갑자기 좀 이렇게 넘어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간헐적 단식과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 먹어야 되는 음식을 교육을 해드리고, 이거를 내가 지금 매일 먹는 어떤 환경, 아까 그 직장인 남성분, 37세 남성분처럼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개별적인 코칭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건강에 관심 있고 살을 빼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 식단 코칭에 오시면은 이제 나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정답을 찾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식단 코칭 프로그램이 2주, 그러니까 단기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100일간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 식단 코칭에 참여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이제 통하는 엄마 학교 대상자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2주 과정이지만은 그 전에 이제 이론 교육이나 OT도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최우수 졸업생도 발표를 하면서 이주간 카톡으로 밀착 코팅 해드리면서 다이어트에도 성공하게 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칭 프로그램은 뭐 꼭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뭐 그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하긴 하지만 꼭 먹어야 되는 게 이게 죽연물이 있습니다. 이 죽연물이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물품을 보내드리고 이런 걸 자주 드시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 식단 코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인증을 해요. 이제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인증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이어트 인증하라고 하면은 샐러드만 있을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저희 보시면은 나중에는 요리 학교 아니야? 여기 요리 학원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나중에는 어 정말 먹을 땐 잘 먹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잘 드시거든요. 그 나중에는 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내해드린 식재료 내에서 맛있게 드실까? 또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정도로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이제 한 끼나 두 끼 정도로 제한해서 드시면서 한 끼를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연구하시면서 나중에 요리 실력도 2주 뒤에 되게 많이 늘게 돼요. 저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죽연물. 오늘은 제가 레몬을 타가지고 레몬 넣어서 색깔이 뿌연데 이런 죽연물 매일 드시는 것도 인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뭐 별거 먹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이제 살이 쪘을까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내가 오늘 진짜 뭘 먹었고 이런 걸 뭘 먹으면 안 되고 체크할 수 있게 이런 일지도 양식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런 일지도 매일매일 작성을 하셔서 올리시면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분석해 드리고, 혹은 이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시겠네요 이렇게 피드백도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인바디 이제 체중계 올라가서 재신 걸 인증해 주신 건데, 요새는
가정용 인바디 체중계가 굉장히 잘 나와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우리가 헬스장 가서 재는 것처럼 이렇게 다 나와요. 핸드폰으로 다 이런 어플 깔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인바디를 이제 측정을 해서 매일매일 인증하게끔 해드립니다. 인바디는 왜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체중이 빠져도 어떤 사람은 정누나처럼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 오른쪽에 있는 여성처럼 양파껍질 벗기듯 빠지게 돼요. 정준하는 수분 빠지고 근육 빠지고 그러니까 인바디에서는 근육량, 수분량 이런 게 확 줄었겠죠. 근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만 이제 거의 다 많이 빠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체중이 빠져도 세밀하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체지방, 근육, 수분을 다 디테일하게 저희가 체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바디 체중을 꼭 인증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느 순간은 이 인바디 체중계만 봐도 내가 어제 어떤 식단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도 본인이 이제는 아시게 되고 이 인바디의 너무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오늘 이거 먹는다고 뭐 큰 문제 되겠어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혹은 어제 내가 먹은 걸로 인해서 내 몸이 이렇게 변한 거를 내가 보면은 자꾸 보게 되면은 내 몸에 정말 좋은 것만 먹고 싶다. 내가 이렇게 먹은 게 내 몸에 이렇게나 많은 영향을 주네. 이런 걸 본인이 이제 느끼시게 되면서 먹는 거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되게 커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바디 매일매일 인증하는 게 되게 많이 교육에 도움이 되신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뭐 2주나 100일이나 똑같은데 100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개인적으로 맞춤 상담 같은 건 좀 어렵고요. 어떤 건강 회복을 하기에는 2주는 사실 좀 짧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이제 아시는 게 2주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떤 건강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주는 짧고 100일 정도는 참가해야지만 내 몸이 진짜 바뀌고 바뀐 몸을 내 몸이 이제 정말 정상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한 100일은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100일 하신 분들은 이제 살이 찌려고 해도 찌질 않고 어느 순간은 어쩌다가 좀 치팅해도 살 안 찌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내 몸의 그 체중이 고정을 하는 그런 시기까지 감안했을 때 100일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100일 코칭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개인 맞춤 상담도 하고 2주마다 중간 피드백도 드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데이터를 작성하면서 100일간 카톡으로 밀착 코칭을 해드립니다. 이분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1주 단위로 제가 작성을 한 건데요. 1주 때는 72kg, 그 다음엔 71kg, 그 다음은 70kg, 그 다음은 69kg. 정말 1주에 1kg씩 정확하게 빠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를 모아보면 그렇지만 하루하루 보면은 72.6, 72.7, 72.4, 72.5, 72.6 이걸 보시면 하루하루 보면 데이터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주 단위로 통 크게 보면 변화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식단 코칭과 함께 하는 것에 힘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인데 이게 혼자서는 이게 살이 빠지는 것 같나요? 안 빠지는 것 같죠? 혼자서는 이거 분명히 하다가 나는 이 다이어트랑 안 맞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수치 변화거든요. 매일매일은. 근데 아닙니다. 빠집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옆에서 저희가 코칭 해드리고 피드백 드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100일이라는 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시다 보니 매일매일은 혼자서는 절대 이어갈 수 없는 수치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너무 의미가 깊고 보람되고 어, 정말 이 코칭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100일 코칭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힘들거나 어떤 건강 문제도 좀 같이 겸하고 계시거나 정말 건강해지시고 싶으신 분들은 2주보단 100일 프로그램도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통하는 엄마 학교 통해서 하시면은 100일 프로그램도 좀 혜택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더 혜택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정말 정말 대부분이 다 좋아지셨다고 대, 대부분이 좋아지셨지만 그래도 이제 수치적으로 좀 의미 있는 사례 몇 가지 가졌다고 하면 이분은 1기분이신데요. 88.9에서 시작하셨어요. 여자분인데 2주 동안 4.3kg가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근육만 4kg가 빠졌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근육은 오히려 늘었고요. 체지방만 4.2kg 감량했어요. 이건 어떤 수분 차이 때문에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체지방만 4.2kg를 빼셨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애초에 무게가 그래도 88.9라고 좀 나가는 편이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고 살이 찌게 만드는데 엄청난 몸에 독소도 많고 고지혈 경계도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대사질환도 있으신 분이시고 그런 분들은 대사 문제가 심하셨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어떤 그런 독소 배출이나 해독하는 능력이 저희가 식단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독소도 엄청나게 배출되고 막 그런 문제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신뢰하고 2주간 함께 하셔서 그런 고지혈증이나 대사질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 이런 효과를 보시고서는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가시면서 75일 차에도 하시고 계셨는데 75일 차가 총 13kg 빼셨다고 저희한테 인증도 해주셨고 헬스 다이어트 전에는 다이어트가 엄두가 안 나서 못 하셨대요. 음식을 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으셨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그 요리를 마음껏 하시면서 하지만 그거를 식재료와 드시는 방법만 딱 정확하게 지키고 나서는 그게 완전 다이어트 식단이 되신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요리 하시면서도 다이어트가 하시면서 헬시 다이어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사례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2주간 이제 체지방만 7.16kg 빠지셨는데 이분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분 진짜 고기 많이 드셨거든요. 이렇게 고기 좋아하셔가지고 고기 드신 거 드시고 나서 몸무게 재면 늘을 줄 알았는데 몸무게 쟀는데 너무 놀랍다고. 너무 살이 빠져서 너무 놀랬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어, 뭐냐 꿈쩍도 안 하던 몸무게가 같이 어머니랑도 같이 하셨는데 어머니도 같이 하시면서 살 빠지시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했다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드시면서 살을 빼신 사례라 저희가 그게 의미가 있어서 가져온 사례인데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이 빠져가지고 본인도 신기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실은 수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임팩트를 드리려고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이런 후기가 더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는 시간과 먹는 것들이 심플해지고 있다. 먹을 때 많이 먹으니까 길게 공복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이번 기회로 건강식을 알게 되고 내 몸을 더 아끼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힘들고 괴롭고 먹지 않는 샐러드만 먹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서 살까지 빼지는 다이어트라서 이런 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대사를 교정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빠지는 건강 회복 과정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조금 내가 병원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고 건강해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셨다고 하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에요. 비만은 WHO에서는 이미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망가진 거라서 비만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을 그냥 내가 살이 찐 거 외형적인 변화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사를 회복해서 만성질환인 비만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오늘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고, 저희 프로그램, 식단 코칭 프로그램은 그런 걸 치료하는데 도와주는데 정말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이렇게 교육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요리도 배우는 시간도 원데이 클래스도 하는데 이 그림만 봐도 얼마나 잘 먹는지 아시겠죠?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이런 요리도 저희 황혜연 여사님께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게 흑백 요리사 컨셉 요새 흑백 요리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흑백 요리사가 요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올려준 프로그램이라서 저희 컨셉이랑도 좀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라이브 방송도 해요. 그래서 요리도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보여드리고 저희 다이어트 재교육하듯이 다이어트 정보도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라이브 방송도 하니까 단순히 뭐 교육만 하거나
일회성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리도 배우고 사람들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도 모이고 계속 저희도 즐거운 건강 학교처럼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 한번 이제 계시면 이제 건강 관리는 이제 평생 끝이다. 내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유튜브 여기저기 헤매고 책도 헤매셨던 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커뮤니티 오셔서 다이어트도 하시고 앞으로의 건강 관리에 답도 얻어가시고 특히 이제 가족의 어떤 밥을 책임지시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꼭 이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저희 식단 코칭 프로그램이 사실은 역사가 아직 오래되진 않았고, 아직 저희 황혜연 약사님이 소장님이신데, 이제 저서들이 앞으로 나올 예정으로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저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도 통한 업무를 학교를 통해서 이제 참여하시고 혜택도 받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천만 대표님이랑 상의를 해서 혜택을 드리는 걸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은 2주 정규 식단 코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친구를 소개해서 같이 오시면은 동반 5만 원씩 이제 할인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는 일원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제를 하시고 혹시 소개가 확인이 되면은 이제 환불해드리는 시스템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2주 하고도 나중에 100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2주를 연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2주 하다 100일 한다고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은 통하는 엄마 학교 통해서 오시면은 2주 마치고 왜 처음부터 100일을 하기에는 진짜 뭐 나랑 맞나? 내가 할 수 있나? 물론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0일이 저희 프로그램 핵심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참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되실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서 2주 마치고 이건 정말 그 약사가 말한 게 맞구나 해가지고 만약에 추가로 계속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추가 결제 금액 차액만 하시면 100일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켜드립니다. 그다음에 100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가 좀 아까워요. 이건 거의 100일 건강학교거든요. 이 학교에 오시면 우리 학교 가면 뭐예요? 학교 가면 졸업도 하고 OT도 하고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졸업도 하잖아요. 그 건강에 대한 전 과정이 이 프로그램에 녹아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100일 프로그램이 저희 코칭의 핵심인데요. 원래 2주에 20만 원이면 14주면 14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할인 혜택을 드려서 만약에 통한 엄마 학교로 오시면은 45만 원에 해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입금한 후에 통한 엄마 학교로 오신다는 게 확인되면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주 정규 코칭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은 이제 어쨌든 기한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정한 게 다음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100일짜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인 맞춤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결정을 해주시면 내일부터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결정을 하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링크도 제가 이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청자 모두에게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지금 총 21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신 분들에게 모두 다 드리는 혜택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는 황현 약사님과 저는 영양상담, 음식치유 전문 약사로서 이제 상담을 주로 하는 약사인데, 이제 약국에 오신 분들에게 이제 이런 상담을 해드리지만, 오늘 이제 강의를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제가 건강 설문지를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체크하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개별 건강 상담을 모두 해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고 사실은 약국에서 차별화되게 드리는 유료 상담이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는 상담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
이제 카톡이나 전화나 온라인 편하신 방식으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고민을 오래 할 필요가 없는 설문지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 설문지를 작성해서 올려주시면은 건강을 위해서 딱 5분만 투자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제가 개인 피드백도 드리고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답변하고 질문하는 시간도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강의다 보니까 그런 시간 충분히 갖기 어려울 텐데 이거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모두 이거는 정말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을 도와드리기 위한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걸 도와드리는 그런 상담 약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이어트라는 키워드에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이제 다이어트라는 거 안에 많은 걸 녹여낼 수가 있어서 사실 다이어트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저희는 어떤 질병의 마침표를 찍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들고 지금 어떤 불편한 게 있다면 최소한 지난 2년 동안 먹어온 음식의 결과물이 지금 내 몸이 되신 거거든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병이 생기고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다 알지만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코칭 프로그램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질병의 핵심이 바로 식습관이고 우리가 어떤 영양소의 불균형과 부족, 독성물질의 축적, 그런 혈액의 오염이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 뭐 오늘 교육을 통해서도 실천하셔도 좋지만 정말 가격적으로도 전혀 저는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참여하셔가지고 건강해지시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지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났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 드리고요. 강의 너무 잘 들었고, 그러게요. 아마 시기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좀 시도를 했었거든요. 100일 100번 쓰기로 해가지고 100일을 했는데, 사실 뭐 중간에 일들이 있어서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하다가 끊기고 해서, 결국 한 5kg 정도는 뺐나 봐요. 5kg 정도.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나왔던 잘못된 상식을 했던 게 참 많네요. 무식하게 용감하게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결과물이 뭐 일정 정도로 만족을 하고 지금도 듣고 보니까 이게 잘못돼서 이거를 고치는 게 훨씬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겠다. 이걸 또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저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장님이 길 찾아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려주는 걸 따라가면 훨씬 쉽고 안전하게 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샘플대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 제가 오픈 채팅방 같이 가셔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올려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오픈 채팅방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라이브 또 일요일에 8시에 라이브를 한다니까, 그것도 그 방에서 정보를 주시겠죠? 예, 그러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헬스 다이어트 정규 식단 프로그램 신청 폼 따로 이렇게 드릴게요. 요거 작성하시고 2주는 이제 사실 그거잖아요. 이게 정말 나하고 맞을까? 이런 약간 트라이얼의 개념도 있고, 그리고 첫 2주에 정말 많은 에너지와 정보와 이 모든 걸 쏟아 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 2주는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습관을 붙이자면 뭐 우리가 21일이 기본이다, 뭐 3달이 기본이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0일은 꾸준히 해야지 뭔가 이 몸에서부터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왕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걸 유지를 한다면 100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래도 이 강의를 듣고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약간의 혜택이라도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바로 100일을 결정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5만 원 더 할인을 드리고요. 그거 아니고 2주만 그래도 일단 할부겠다면 20만 원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용해 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그때는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내 몸에 내 건강을 확인을 했다면은. 예.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100일을 늘릴 적에 100일 다 신청하면 50만 원인데 이러면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추가로 30만 원만 더 하면은 예, 그대로 적용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왜 이런 거 같이 하면 또 좋잖아요. 친구나 아니면 친척이나 이게 진짜 뭐 동생이나 언니나 같이 하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오늘 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소개를 해서 하면은 두 분한테 다 혜택을 드리자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개하는 사람만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또 소개받고 왔는데 난 혜택 못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해달라 그래서 두 분 다 5만 원씩 할인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이게 20만 원에서 5만 원씩 빠지는 건 진짜 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냥 이것저것 안 하더라도 일단 상담은 한번 받아보세요. 이 약사님이 직접 1대1로 시간 드리고 에너지 드리고 지식 다 쏟아서 컨설팅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초적인 거 제가 여기 폼 올려드렸죠. 그렇죠? 예, 그거 작성해서 거기에 밑에 전화번호하고 카톡 아이디 다 있거든요. 적어주시면 그냥 내 전체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해서 한번 제출을 하시고 한번 개별적으로 뭐 개인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프라이빗한 게 있으면은 또 이제 개별 상담을 하시면은 예, 훨씬 더 친밀하게 세심하게 예, 그렇게 배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질문 주신 것들 그 지금부터라도 또 이제 그 질문 적어 주시면 또 이제 약사님 계시니까 답을 그리고 그 황혜연 약사님도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예. 한번, 네. 예, 네. 예. 저희 황희연 약사님이 사실은 강의를 해 주시고 저희 헬시 다이어트 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오늘 제가 잘 하나 보러 오셨습니다. 안 그래서 사실은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선생님이 계시니까 응원이 될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약간 긴장도 했지만 저희 약사님이 계셔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사실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서 혹시 약사님 제가 강의한 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나 혹시 좀 한 말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 그렇죠. 예, 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 네네. 강의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 다이어트 연구소의 황혜연 약사고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음식을 통해서 또 생활 관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건강을 찾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길이 옳다는 건 알았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적용하는 게 가장 어떤 방법이 가장 뭔가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식단 코칭이라는 방법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한 기회에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 대화를 하고는 있었지만 어떤 이런 툴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유야무야 되기도 그랬고 또 하나는 막 내가 너무 이 사람 삶에 관여하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또 우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툴이 딱 만들어지면서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접근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얻어가시는 거는 그냥 모든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저에게 온 환자분이 제가 한 2년 동안 이분을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건강검진을 다녀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 95점 나왔어요 하면서 100명 중 5등이래요. 근데 이분은 원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또 갑상선암 이런 거 다 추적 관찰하고 있었던 분이 지금 이제 현재는 모든 것들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거의 건강의 선두 주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 1등 학교의 수업으로 따지면은 우등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최우등생. 이렇게 되니까 이분도 사실 헬시 다이어트 1기생이시거든요. 사실은 이분을 다이어트를 시키면서 다른 건강적인 부분이 그냥 이렇게 해결될 거라는 큰 기대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또 식단을 보면은 막 굉장히 기름지고 때로는 불건강해 보이는 그냥 기존의 시선으로는 이런 음식을 권하고 있는데 이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의 100분 이상의 분들이 저에게 혈액 수치를 피드백을 주시는 게 그런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상식이 정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저희 스승님보다 스승님에 미치지만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자부심이 있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음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사실 음식을 약을 의 수준으로 올릴 수 있고 음식만 가지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사실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어요. 저는 말기암 환자까지도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을 보면 결코 비싸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 땡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400에서 500까지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 모든 것을 얻어갈 수 있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아마 망설일 필요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권 역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이게 책이 나오고 좀 더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코칭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아마 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엄마 학교라고 했나요? 여기에서 뵙는 분들하고의 인연이 저희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뭔가 손을 뻗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하시고 정말 모든 걸 받아가세요. 저희가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정말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나는 손가락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없어요, 솔직히. 예. 그것만으로도 네. 저는 사실 신뢰가 가고 그리고 진짜 좋은 기회구나 하면서 이렇게 세포들이 막 서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진짜 모르고 제가 앞에서 진짜 모르고 무식하게 용감하게 달라들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패 예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이렇게 다 검증이 돼서 잘 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네. 항상 안전하게 잘 갈 수 있겠다. 말기암 맞아요. 환자까지도 내지는 그렇게 암으로 지금 추적 그거 하고 이런 분들도 그렇게까지 됐다는 게 놀랍네요 진짜. 예. 저희 다이어트는 한마디로요, 음. 무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어트들, 지금 유튜버들이 하는 다이어트는 다 한두 가지는 결점이 있습니다. 근데 음. 제가 음식의 온전한 그 전문가다 보니까 음. 그 모든 결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요. 음. 어떤 분들도 저희랑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도 어떠한 질환이 있는 분들도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 어떠한 분들도 다 살이 원하는 만큼 감량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음. 그만큼 자부하는 프로그램이라서요. 음. 어, 이 가격에 안 하시면 아마 음.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떠나서 건강이잖아요, 건강. 한 달에 네, 내는 보험료만 해도 얼만데 그걸 생각하면은 그게 다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걸 필요 생각을 바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해 놓으면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네, 하면 훨씬 더 예 더 빨리 쉽게 하는 거에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맞아요. 의외로 또 질문 주신 게 그 뭐지? 코칭 식단 지도사 이거 의료 아, 이쪽에 네네. 이거 가진 분이 계시네요. 이연사님. 네. 음, 저희가 지금 협회를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할 생각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걸 배우고자 하는 약사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지금 빠르게 저희가 교육을 지금 현재 한 상태이고, 자격증까지 아마 올해 안에는 협회를 설립을 해서 요것만 원래 한국 푸드닥터 협회는 있는데 요 식단 코칭 자격증만을 위한 협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사를 발부를 할 거고 지금 현재는 사실 아직 저희가 계획은 약사님들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후에는 일반인들까지 딸 수 있는 어떤 좀 더 저변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아마도 약사님들만 배출될 계획이 있고요. 내년에는 일반인까지 좀 넓힐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등급을 나누면 되겠네요. 그쵸? 네, 네, 예. 네. 그리고 단식 있잖아요, 단식.
단식을 네, 특별히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러프하게라도 대충 어떻게 하는지. 네, 왜냐면 뭐 갑자기 24시간 굶으면 저는 저, 그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 예. 그리고 이제 약사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단식은 정말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고효율의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음. 사실 우리 몸에 저장된 기름, 이제 그 에너지를, 체지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희가 휘발유나 경유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먹은 음식은 사실 경유급밖에 안 돼요. 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음. 근데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이 체지방이라는 건 거의 비행기가 사용하는 그 휘발유급이 됩니다. 예, 그걸 무슨 항공유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음. 최고급 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식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질까? 단식하면 내가 허기져서 어지러울까?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식단이랑 굉장히 그 조건을 미리부터 내 체지방을 완벽하게 열 수 있는 조건을 계속 저희랑 만들어 놓고 단식을 할 수 있게 하면요. 오히려 그때 에너지는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죠. 왜? 우리가 비행기 유 가지고 하늘을 나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 몸에 저장된 건 아주 양질의 고급 휘발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모르고 그냥 어떤 분들은 유튜버들은 막 그냥 굶은 게 단식이다 이래가지고 혈당기 차고 막 햄버거 먹고 이틀 또, 굶어서 뭐 단식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클린하고 좋은 음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단식도 단식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즉, 평소에 16시간 단식을 하면서 또 20시간, 또 24시간 이러면서 차차 우리가 아령을 들 때도 2kg, 3kg, 5kg 올리듯이 단식도 그렇게 단식 근육을 만들어 놓고 40시간, 때로는 72시간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모하게 하는 거는요. 그냥 그거는 죽자고 하는 거고 잘못하면은 뭐 어지러워서 어디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훈련되고 프로그램화된 단식 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다 설명하자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음. 예, 그리고 저희랑 함께 숨 쉬듯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해야지 이게 이론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의 컨디션과 어떤 몸의 상태를 보면서 아, 이분은 이때쯤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될 때 이걸 하지 뭐 그걸 획일적으로 그냥 이분의 어떤 몸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하세요. 이분이 아직 체지방 대사를 열릴 몸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단식을 시키면 이건 정말 굶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떤 단편적으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도 아주 비유가 찰떡이네요. 찰떡궁떡이네요. 항공유. 네. 네. 예. 그리고 또 질문 더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겠어요? 아, 너무 어렵지 않을지 저는 그것도 쪼끔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그때 벽 치고 시작하면은 어렵잖아요. 그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쉬운지 그것도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워서 떡 먹기죠. 그렇게 왜냐하면 쉬워요? 저희가 어. 밥 그냥 떠먹이듯이 아가한테 밥을 씹어서 엄마들이 입에 넣어드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다 씹어서 입에 넣어드릴 정도로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네. 그분의 일상을 완벽하게 저희랑 공유하기 때문에요. 뭐 전혀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난 좀 이해도가 떨어져 하는 분들은 좀 100일이라는 기간을 좀 두시고 그냥 차분히 따라오시면 돼요. 음. 예,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유치원부터 할까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음. 지금 저희랑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하신 분이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날라다니십니다. 음.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셔서 완벽히 이해한 다음부터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건강적 지식이 평소에 없었어라고 하는 분들도 저희랑 한 주 한 주 시간을 쌓아가면서 지식도 쌓아가고 어떤 원리도 이해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잘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손 꼭 붙잡아 드리고 함께 걸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권세나 약사님, 고백을 한번 해 보시죠. 몇 킬로에서 몇 킬로를 뺐는지. 그 아, 예, 화면상으로는 되게 가름해 보이는데 실제로 음. 예,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올해 3월 말에 시작했고요. 64점 몇 킬로에 시작해서 지금 57kg. 이게 돼지였네. 체지방만, 오로지 체지방만. 그리고 키가 163이고요.
체지방만 빠졌기 때문에 얼굴 보면 얼굴이 막 너무 퀭해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 응, 없죠. 응,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기 때 MVP 하셨던 분들 독소 배출 많이 됐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독소 배출이 많이 되어서 피부톤이 굉장히 맑아졌고 그니까. 환해졌고요. 그다음에 내장 지방이 싹 빠지다 보니까 제일 이제 아줌마 몸매라고 하죠. 일명 아줌마 몸매가 뱃살이랑 엉덩이살이랑 이런 데가 쏙 빠져서 정말 원하는 그런 몸매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런 본능을 갖고 계신데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목표로 생각했는데 빠지니까 이제 더 이제 몸을 더 만들고 싶어서 최근에는 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은 체중 자체보다도 근력을 이제 올리면서 이제 좀 더 몸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 최종적으로 7, 8kg가 빠졌고 황현 약사님이랑 저랑 제가 소개를 할 때 두 약사 합쳐 응. 15kg 뺀 다이어트 전문 약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약사님의 저랑 합쳐서 약 15kg가 빠졌고 지금은 근력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저희 둘이 약국에 있으면 여기 약사님들 바뀌었네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실제로. 아, 탈피하시듯이 바뀌셨구나. 아, 근데 진짜로 피부가 되게 막 윤기가 제르르 흐르면서 너 얼굴 네네네. 좋아졌다 그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건강의 해답을 찾아가는 저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뭐 약사지만서도 막 사실은 정말 자신 있는 거 아니고서는 남한테 잘 얘기 안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제 게 아니고서도 막 얘기하고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고서도 막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막 다 살 빼드리고 싶고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고 막 그런 욕구가 막 생겨서 사실 이런 프로 강의도 제안 받았을 때도 뭐 어떤 걸 떠나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냐면 저도 제가 게으르고 의지가 약하고 나이 때문에 애 낳아서 뭐 그런 각종 핑계라기보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살을 못 뺀다고 제 자신을 스스로 생각했던 저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생각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시고 좀 뭔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 제가 그 공감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런 걸 알리고 싶은 마음이 음.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 본인이 네. 해서 좋으면은 또 자연히 그냥 말이 나오게 되죠. 그 이주연 네. 님이 원데이 클래스를 두 번 쓰셨는데 원데이 클래스가 궁금하신 거죠? 네, 알려주세요. 네, 이건 황현 약사님께서 한번, 네. 아, 네. 저는 이제 이게 좀 실기가 좀 좀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교재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싫지만, 그래도 또 실제로 이제 실습을 좀 실제로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고, 또 저희 자체가 그 음식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자체가 있습니다. 실습 교육을.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코칭만 하고 있지만 원래 저희가 지도자반이나 이런 저는 오랫동안 이제 실습 과정이 같이 된 코칭 프로그램을 또 따로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기 중에서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 번씩 이제 원데이 클래스를 해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후기가 엄청 좋거든요. 이 원데이 클래스가 왜냐면 제가 보통 한 번 하면은 거의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를 합니다. 음, 근데 그거를 뷔페처럼 차려서 드시고 나서 이제 시연을 한 10가지를 보여드리고 원 없이 드시고 나서 다음날 후기가 난 진짜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살이 빠진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정말 음식 그대로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인바디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올라가는 한 끼만으로도. 그래서 음, 정말 완전히 무결점에 이렇게 드시면 정말 이 좋은 어떤 인바디 체성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GP를 2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한 권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또 요청이 많아서 아마 11월이나 12월 중에는 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책을 가지고 또 제가 실습이라든지 또 책을 또 보여드리는 어떤 실기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출판 기념회와 겹쳐서 아마 원데이 클래스를 여러 번 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 그때 아마 또 제가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꼭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시다가 그때 이제 하게 되면 당연히 알려주시겠죠. 그쵸? 네, 네. 그렇게 저희가 공지를 해주시고 계속 해드릴 거예요. 예. 제가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링크 드릴게요. 그리고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후기 써주시면 후기 써주시면 오늘 강의 교재하고 예,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픈 채팅방. 그리고 진짜 요리가 사진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여요. 배가 지금 엄청 부른데도 맛있겠다. 그 생각했거든요. 잠깐 오픈 채팅 어디였지? 링크 여기 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접수가 언제까지 받는 거죠? 괜찮아요, 약사님? 접수는 일단 2주 프로그램은 당장 다음 주 수요일에 시작 예정이라서 그 전으로 음. 마감을 할 예정이고, 100일 프로그램은 상시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음. 저기 천마 대표님이랑 합의 그 날짜를 딱 지정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뭐, 일단 그래도 2주를 시작하면서 할 테니까 2주를 음, 등록을 하거나 그다음에 2주 등록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네네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2주는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조건 그때 같이 시작을 하고 연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맞아.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또 100일로 넘어가셔도 되니까. 네네. 네. 그리고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일지 쓰는 거나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등록하게 되면 네. 네. 그 신청 폼 보시면 주소를 적는欄이 있는데, 주소를 네. 적게끔 하는 이유는 저희가 다이어트 물품을 보내드리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주겸이랑 이런 다이어트 물통 보내드리고, 일지는 이제 뭐 PDF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꼭 이제 보내드려야, 배송이 필요한 물품을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직전에 이제 결정을 하시면은 좀 늦게 받게 되니까, 네. 이왕이면은 빨리 결정하셔서 시작할 때 바로 그거를 같이 이제 주견물 물통 같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보내는 시간이 네. 그런 배송 기간이 걸려서. 그래서 최소한 월요일쯤에는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한 이유로. 음, 일지하고 물통하고 44,000원 상당의 주겸 등 다이어트 네네네. 물품이 네. 제공이 네. 되는군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니까 헬스 다이어트 연구소 아까 상담을 위한 식단 코칭 그거 미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 제가 한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채팅방에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체크하는데 5분 하면 충분한가요? 예, 예. 네. 해서 빠르게 권 하면 약사님, 5분이면 됩니다. 권 네. 예. 약사님 괴롭히세요. 네. 들리세요? 예, 잘 들려요. 네. 빠르게 하면 5분이면 가능하십니다. 네. 예, 보니까 질문 간단한 거 되니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도 상담하실 적에 물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자리 안 비우시고 잘 지켜주셨네요. 예. 그만큼 또 다 말씀들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은 그냥 개인 상담하면서 그러면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결과로, 결과로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수고해주신 권 역사님하고 황 약사님께 박수 보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회 주셔서 천마 종료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